기대하게 좋았습니다. 스가이 요시노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축한 그 한국어 자동 현대에서 분석 사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그 PPT를 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약간 그림의 위치나 그런 보기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만 먼저 그거 사과드리고요. 일단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목적인데요. 그 현대 한국어의 자동 형태서 분석을 위한 분석 사전을 개발하는데 본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동 형태서 분석기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1세기 세종계획에서 만든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지능형 형태서 분석기도 있고요. 다른 업적들이 있습니다. 마하나 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분석기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분석 사전이 분석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사용자가 항목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지능형 현대서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해갖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경계를 바꾸거나 분사 태그를 부착할 수가 있는데요. 분석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명사나 신조어가 나왔을 때는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고에서는 일단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사 분석 엔진으로서 메카브를 사용했습니다. 이 메카브가 무엇이냐면 일본에서 개발이 된 건데요. 근데 일본어 형태서 분석을 위해서 개발이 됐는데 제가 2013년 논문에서 이미 한국어 형태서 분석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전 분제 항목이 약 6만 개 정도에 그쳤고요. 본연구에서는 일단 그거를 먼저 분제 항목을 늘렸고 또 분사 체계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해갖고 전면적으로 개정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화면이 좀 안 돼서 제 맥을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다음에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카브를 사용하면 한 줄에 잠깐만요. 선생님들이 발표지에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오스프 페이지에 그림 1의 주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한 줄에 한 형태서식 나오고 또 맨 왼쪽에 현태서 항목이 나오고 또 텐 문자를 넣고 옆에 소송이라고 하는데 항목에 대한 정보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각 항목에 부여되는 정보는 이걸 소송이라고 하는데 메카브의 특징은 이 소송을 자유롭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소송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특징을 살려서 한국어를 형태서 분석하기 위한 분석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메카브의 특징은 분석기와 분석 사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사전을 만들면 일본어 외의 언어도 분석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분석 사전을 구축할 수가 있는데 사용자 사전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이 되는 분석 사전이 있고 또 사용자 사전을 추가해갖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 중에 하나가 자바나 폴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웹 서버에 설치를 해놓으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용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사전의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 사전을 구축할 때는 메카브와 함께 배포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거를 사용해서 사전을 구축합니다. 필요한 것은 먼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드 사전이라고 실제로 이렇게 사전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형 말문지인데요. 이거는 메카브의 출력 결과와 같은 걸로 기술을 해서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그 두 가지를 사용해서 기계 학습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기계 학습을 하는데 그 중에서 기계 학습을 통해서 코스트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그 파라미터를 계산을 해서 사전을 구축합니다.
네, 지금 제가 만든 사전은 일단 항목 수가요 10만 5천 개 정도가 됩니다. 네, 바탕이 되는 그 데이터는 한국어 학습영어 선정 결과라고 국립국어원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거기에 현대 한국어 사용 빈도 조사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거 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 이름이라든가 지명, 외국 지명이라든가 그런 정보도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잠깐만요. 각 항목에 부여되는 정보인데,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는 화면에서 그 빨간색으로 넣은 부분이 그 소송인데요. 이거는 콤마를 넣고 나열하는 식의 뭐 CSV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기술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는 그 공백으로 하지 않고 별표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왼쪽에 그 언드봅이라든가 나은이라든가 그런 품사 큰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이라든가 조사라든가 하위 분류를 넣습니다. 일단 그 소송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보에서는 일단 그 소송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 하는 게 낫겠네요. 먼저 맨 위에요. 품사 1에서 시작되는 부분인데 품사 1은 그 대분류이고 품사 2하고 품사 3은 그 하위 분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유명사, 사람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품사 1이 나은이 되고 또 품사 2는 고유명사, 품사 3은 인명 아니면 뭐 이름이라든가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활용형이라든가 접속 정보는 영어 활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정 항목은 기본형을 넣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밑에 가족이라든가 남겨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가족 01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형이니까 사정 항목이고요. 가족은 여기 나오는 표준형입니다. 이게 명사의 경우에는 동의어가 있으면 그 표준 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어깨번호를 달았고요. 동사의 용언의 경우에는 남기다가 기본형인데 실제로 나오는 뭐 남겨라는 형식으로 썼습니다만 이게 표준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 이름은 뭐 여기서 뭐죠 임시적으로 뭐 붙인 거니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자 정보도 넣었습니다. 가족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한자 표기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별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고 보충 정보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 A라고 하는데 이게 학습 수준인데요. 이거는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학습영어회의 선정 결과를 따랐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A라는 B 등급을 다 넣었고요. 마지막에 세정계획 태그인데 이거는 호환성을 생각하는 건데요. 그 NNG라든가 VV라는 그런 태그를 일단 붙였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다시 설계를 하고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즈 사전 샘플인데요. 이거 형용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 그 기술을 해갖고 쓰는데요. 이건 UTF-8 유니코드로 인코딩된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만 있으면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오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단 시간이 있으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파일을 많이 만들어서 시즈 사전으로 이용하는 건데요. 이게 샘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학습형 말문치인데 이거는 메카브 출력과 같은 형식의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이거는 요즘 어린이들에게는 세 사람의 부모가 있다고 한다 라는 문장인데 이거를 분석한 결과 아니면 그 메카브 출력에 따라서 정답 파일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이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곳입니다. 일단 세정계획 형태 분석 말문치를 잠재를 했습니다. 이 태그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서성을 기술할 때는 세정계획 분석 말문치를 따랐고요.
부분적으로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에 없는 요소를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맨 밑에 부분에 어머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머니다라고 나왔을 때 세종계획에서는 어머니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만약에 어머니다라고 나왔으면은 저는 그 이를 복원하지 않고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다 후처리로 처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사 다음에 어미가 올 경우에는 뭐 지정사가 있을 뭐 이다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주처리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문지 개요인데요. 원문이죠. 기본이 되는 데이터는 학습용 말문지를 구성할 때도 21세기 세종계획 말문지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1900개 문장의 소송을 부여했고 그것을 말문지, 학습용 말문지로 이용했습니다. 1900개 중 200개는 신문기사를 사용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구어라든가 인터넷상의 문장, 블로그의 문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성능평가인데요. 네, 이것도 세종계획 말문지를 이용했습니다. 이게 50개 문장만 가지고 성능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일단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몇 개 수치가 나오는데 정확도라는 것은 정답 파일이 있는데 그 항목수 중에 정답이 맞춘 것이 몇 개 있는지 그 비율입니다. 재현율은 메가베 출력 중에서 메가베 출력 중에서 몇 개를 맞췄는지 하는 수치인데요. 일단 비율로 퍼센트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일단 이 분선율이라는 정확도하고 재현율의 평균치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대사 경계라는 것은 경계를 제대로 현대사로 잘랐는지 비율을 보이는 건데요. 일단 93% 정도가 맞았습니다. 네, 현대사 경계도 맞고 또 품사 1도 맞춘 것은 역시 93% 정도가 되고 품사 2까지 맞춘 게 92%, 품사 3까지 맞춘 게 91%. 근데 사정 항목이라는 것은 동의어까지 포함해서 맞춘 것이 88% 정도가 됩니다. 네, 88%라고 하면은 약간 안 좋은 결과일 것 같은데요. 잘 못한다는 식으로 보실 텐데 이거는 제가 선택한 정치와 언어라는 문장에 약간 잘못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나는 빌리 브란트를, 윈스턴 처칠, 샤를트 콜이라고 외국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전에 없으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처리를 못합니다. 현대소 경계에서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좀 많아서 많이 잘못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간 좋은 결과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어 교재를 이용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고급 오비에 있는 읽기 섹션에서 3과에 있는 읽기 교재인데요. 네, 이거는 현대사 경계 98%, 사정 항목, 동의어까지 판정을 하는데 93% 정도 맞췄습니다. 이 정도면 일단 실용적인 걸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문장을 분석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죠. 제가 구축한 건데요. 만든 시스템인데 웹브라우저에서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자 표기로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현대사 분석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보시면 발표지에 64페이지 맨 밑에 각주 16번에 인터넷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을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도구들도 있습니다. 찾기, 닭이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찾기라는 도구가 있는데 그 일본에서 개발이 된 건데요. 그 맥하브 출력을 그냥 그대로 말문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연어 정보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문 분석이라는 구문 분석 태그를 붙일 수도 있고 그런 도구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R이라고 아시겠지만은 그 오픈소스 통계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거기 R 맥하브라는 패키지를 도입하면 맥하브를 그 R에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연어 정보라든가 아니면 아까 최준 선생님 발표에서 제시해 주신 그런 N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용자 사전 추가인데요. 이게 맥하브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진액이 최고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걸 분석하면은 당연히 사전에 없겠죠. 포함시키면 되는데요. 그 치맥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이걸 잘못 분석할 수 있습니다. 치하고 맥하고 잘못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다음에 유저딕이라고 그 실행할 때 이렇게 옵션을 주면은 제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용자 사전에는 이런 항목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 원하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분석하려고 하는 문장에 나올 만한 단어들을 먼저 추가를 해갖고 그것을 사용자 사전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일단 그 다음으로 문제점인데요. 분석 사전에 없는 요소는 그 분석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립싱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사전에 없으면은 있는 데까지는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리는 있으니까 리까지는 하는데 나머지 부분을 모른다고 해서 일단 적당히 분사를 부여해 줍니다. 네, 미등록고 동등록이 안 돼 있는 그런 항목을 분석할 수 있다. 추정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게 맥하브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그거는 일본어 형태에서 분석을 할 때에는 문자 구분, 문자 종류를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자가 몇 개 영속되면 일단 명사로 처리한다. 히라가나가 영속되면 영혼, 동사로 처리한다 등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한글만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살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있는 대로 사전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전에 없을 경우에는 그걸 해결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일단 제대로 맞출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문이어 처리인데요. 일단 품사를 붙이는 품사 태그를 붙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친구 가방을 들어주었어요 했을 때 이 들어라는 부분에서 일단 동사로 처리할 수만 있으면 분석 성공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기본형이 다른 거라서 일단 동문이어가 될 것 같은데 맥하브 프로그램에서 볼 때는 일단 동일한 문맥으로 처리를 해서 다 여관에 들이다 본 사항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것도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들이다 하고 듣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오는 종사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걸 소송의 조사 결합 정보를 주면은 해결을 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명사나 아니면 부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 그리고 뜻 떨어지다 뜻 고치다 할 때는 이 뜻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구별하지 못하고요. 학습 말뭉치를 늘리면 해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학습 말뭉치에서 많이 나타나는 걸 먼저 분석해 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만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학습 말문제 물량인데요. 이것도 많이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어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말에서 쓰이는 표현이라든가 단어를 분석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구어나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문장이라든가 블로그 문장들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마무리 부분에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앞으로는 오픈소스로 무료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오류 중복되는 과목이라든가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그것도 일단 고치고 3월 말까지 연구 기간이라고 해서 일단 그때까지는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연세대 윤영민 선생님께서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의 이명민입니다. 선생님들 진지 잡수셔야겠죠? 형식적인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로 질문과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는 형태소 분석기 가운데 하나의 백하브를 활용해서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사전 개발에 대한 개발 성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먼저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형태소 분석 엔진으로 백하브를 선택하신 이유를 1장과 2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러한 이유가 다른 형태소 분석기, 물론 일본의 형태소 분석기입니다. 차센, 주만, 카보차 등과 같은 다른 형태소 분석기가 오늘 백하브 소개에서 밝힌 사항 외에 어느 정도로 비교될 수 있는 탁월함인지 이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분들을 위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5장의 문제점에서 들어주신 것 가운데 미등 로봇 처리 문제인데요. 일단 이 형태소 경계 분석상의 오류인 경우에는 역시나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전 추가 그리고 리컴파일이 이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만, 선생님께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언급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없다 아직은 라는 의도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 형태소 경계 오류 분석, 오류상의 다른 예, 그리고 선생님의 사전 개발 연구에 나타난 오류의 빈도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입니다만 이 부분 역시 지면을 보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언급을 하신 마지막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비단 사전 개발뿐만이 아니라 주석 말목 시작성에도 이제 많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는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의 해결 방안을 기대하고 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선생님의 후속 연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자센이라든가 주만이라든가 다른 분석기를 왜 안 썼느냐 하는 하시는 말씀이신데, 먼저 자센하고 주만은 일본어 현대소 분석을 위한 분석기거든요. 네, 카보차는 구문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이라서 일단 제외를 하고요. 자센은 품사 정리하고 품사 사전을 구축할 때 문법 기술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을 새로 구축하기가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만은 코스트 추정이라든가 단어가 나오는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손으로 다 한답니다. 그래서 사전 구축하기가 역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가뷰를 사용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서는 거의 표준적으로 메가뷰가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언어적 모조리를 하는 학회 가도 거의 다 메가뷰를 쓰시고요. 선생님들이 쓰시는 아이폰에서도 메가뷰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기가 편하고 또 고명적인 다 쓰시는 표준적인 거라서 일단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 사전 추가와 리컴파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사전에 없으면 일단 분석이 안 되니까 사전을 늘리면 되긴 됩니다. 근데 신조나 그런 아까 말씀드린 진행 같은 거 그게 모르면은 추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인터넷을 봐가면서 추가를 하고, 그리고 또 사용자분들이 알아서 추가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 설명이 많이 부족했고요. 그 발표 요지도 말씀 다 활용 사례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양이 좀 모자라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3분 정도 지났는데요. 청중석에서 질문을 한 분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네, 없으십니까?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분 선생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식사 시간이 90분이니까 점심시간을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